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이 지난 3월에 발표됐습니다. 이후 도민경청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함께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제2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병관 제주 제2공항 성산업추진위원회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찬식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책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나오셨는데요. 강상수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원철 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 오른쪽에 두 분은 제2공항 반대 의견, 그리고 왼쪽에 두 분은 찬성 의견, 이렇게 찬반 두 분을 모시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민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이 제2공항 기본계획안 관련돼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어느 한 분이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토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지가 벌써 8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 계획안이 나왔는데요. 환경부가 발의한 내용을 보면 항공기 조류와의 충돌 부분, 그다음 서식지 보존, 그다음 항공기 소음 역량에 대한 재평가, 그다음 법정 보호종 보호, 예, 숨골 및 지하수 등 이런 관련들에 대해서 이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라고 네.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조류 및 대체 서식지 조성, 그다음 탄소 배출 최소화, 신재생 에너지 사용, 예, 공항 구역 내 전지 수소 지상 주업 차량 도입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기본 계획이 한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제주도의 항공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제2공항의 규모, 활주로라든가 이 터미널, 네. 유도로 이런 부분들의 규모를 산정하고 또 이제 공사 계획이라든가 환경 관리 계획이라든가 네. 또 그걸 하기 위한 지반 조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타당성 평가,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한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 계획에 준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계획에서 얘기를 하자면 항공수요 예측부터 시작해서 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산정됐는가, 네. 그리고 실제 이제 환경 관리 계획이나 이 부분은 또 전력 환경 영향 평가하고도 연관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죠. 혹시 의원님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까? 당초 사타 처음에는- 예타 2015년 예. 입지가 발표될 때는 한 5조 원 규모였죠. 네. 5조 원 규모였었는데 이번 기본 계획안이 발표가 될 때는 10% 정도 면적도 증가를 시켰고요. 사업비도 6조 7천억 정도 되고 이런 것인데 우선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는 제주 지역 언론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좀 얘기를 시작할까 해요. 네. 지금 도민경청회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시작이 되고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박찬식 정책위원께서도 가서 충분히 입장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만 도에서 도민경청회에 대한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상당히 도민경청회가 예상치 못한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아파하고 서로 갈등하고 계신데 이걸 나서서 중재하거나 아니면 풀어주거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밝혀줄 수 있는 곳은 저는 언론밖에 없다. 특히 우리 KBS가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본 계획안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도민과 함께하는 공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부터가 국토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국토부는 국책 사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도 제주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강상수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조류 충돌 문제, 그다음에 숨골 문제, 네네. 또 하나는 소음 문제, 여러 가지 법정 보호종 문제에서 환경부의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반려사유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마치 반영돼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저는 언어도단이다 생각하고 네. 장밋빛 미래를 자꾸 내세우면서 도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솔직히 국토부가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은 과장 정책관, 정책실장이 직접 내려와서 도민들께 설명도 하고 직접 토론회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기본계획 그 추진 배경에서 첫째 그 제주공항이 워낙 혼잡해서 네. 그 활주로나 계류장이 모자라서 지연율이 높다. 또 그리고 제주공항은 동서 활주로여서 측풍, 즉 윈드시어에 의한 결항률이 높다. 네. 또 제주공항은 확장이 안 된다. 또 그로 인한 어떤 그 안전성과 편의성이 나쁘다. 네. 또 제주공항은 군공항이 아닌 순수 민간공항이다. 이 계획서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제주공항이 혼잡한 문제가 대안은 제2공항이라는 것인데 핵심은. 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는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KBS에도 감사드리지만 또 방송이 도민들에게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 좀 편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정 보도를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좋다. 공정보도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서론을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쟁점을 보니까 우리 오병관 위원장님은 제공항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현 공항이 포화되었기 때문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현 공항 포화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쪽에서 먼저. 제가 우리 박찬식 위원장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 주실 것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도민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공항이 혼잡한 공항이다. 물론 혼잡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단기 1단계 계획에 지금 한 3,155만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1단계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공항 편익시설, 편익시설이 이를테면 화장실, 의자, 아니면 이런 편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이건 시설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또한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수익 창출을 위한 입주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잡하게 보일 수 있다. 이 기회에 공항공사는 이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정말 예산 투자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확장 불가라고 말씀 주시고 있는 건 일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 확장 불가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더라고. 우선은 여기서 그 얘기 하려면 네, 포화 얘기까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우선은, 걸리나요? 네. 그럼 현재 3,15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3천만 명 이용하고 있지는 않죠, 연간. 아니 많이 왔을 때는 3,100만까지 그러니까 왔습니다. 최근에 지난해 같은 경우.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2019년이 예. 약 3,100만 정도 3,100만 거의 근접에 갔다 예, 그러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박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포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주공항공사가 제대로 시설 설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고요. 네, 공항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부지의 면적의 문제입니다. 규모. 규모의 문제다. 확장할 수 없는 그런 면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현 공항에서 이제 추가 확장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4월 19일자 이제 언론에도 보면 코로나 이전에 어떤 국내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최대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항공편과 그 공급 자석은 줄었는데도 입도 관광객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항공기의 그 안전한 그 탑승률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80%대입니다. 네, 80%대가 적정한데 지금 우리 제주공항 기점 그 탑승률을 보면
지금 최근입니다. 1월 19일 신문에도 나왔지만 90.3%입니다. 약 90%다. 예, 90%가 좀 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평균입니다. 그러면 거의 만석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만석일 경우에 과연 이런 포화 상태에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만석일 때 위험성 어떤 위험성이 있죠? 그 항공사 이익과는 전혀 무관. 아니, 그게 아니, 위험한 범위가 일이 있어서. 많아져 가면 어쨌든 공항도 어쨌든 붐비고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주공항에서 이제 확장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제2공항이 추진돼야 하지 않는가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 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요 예측이나 그 수요 예측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공항 복수의 공항 두 개의 공항이라는 대안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규모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는 요 이제 관련된 쟁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산 지금 공항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입지가 환경적으로 이제 타당하냐 네. 두 가지의 크게 보면 두 줄기의 이슈가 있는데 네, 우선 전자만 지금 한번. 전자 부분을 네.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수요 예측이 그 처음에 이 공항을 결정할 당시에 연간 한 4,600만 가까이 4,560만 2015년에 예, 2015년에 그렇게 4,650만 예상했습니다. 예. 장내 최고 수요를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기본 계획에서 마지막으로 최근에 어떤 인구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온 게 3,970만으로 한 600만 정도가 이미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만조차도 이 3,970만조차도 사실은 이제 노령화라는 경향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노령화 경향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지금 현재 75세 미만 인구, 그러니까 네. 75세 넘으면 많이 움직이기 어렵다고 본다면 75세 미만 인구가 지금 4,800만 정도 됩니다, 현재. 근데 2070년에는 2,600만으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랬을 때 과연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선 관광객 중심으로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 그 2015년의 용역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전문 기관이 네. 4,560만조차도 현 공항의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수요가 이미 600만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것도 안 되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국토부가 얘기하는 수요를 다 인정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3,970만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3,155만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한 800만 정도거든요. 그러네요. 800만 네. 정도면 연간 한 5만 회에서 6만 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무안공항이나 그 청주국제공항이 연간 14만 회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면적이 이제 58만 평, 80만 평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2공항 규모가 165만 평이에요. 네. 현재 그 제주공항이 106만 평인데 네. 도대체 현재 그 나머지 800만을 소화하기 위해서 왜 165만 평이나 되는 현 공항보다도 더 큰 규모의 공항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토부는 명확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수치상이나 이런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일단 뭐 공개된 자료 말씀하신 그러니까 어쨌든 네. 도민들이 그 공항을 이용할 때 그 이용객의 입장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공항이 너무 혼잡하고 정말 불편해요. 지금 또 체감하기에 그렇다. 안전성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항이 첫째 이제 확장이 안 되는 건 활주로 문제거든요. 네. 활주로가 이제 남북 활주로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난번 뭐 폭설 때 그 막 결항 사태가 나고 관광객들이 발이 묶이고 대합실에서 이제 밤을 새우고 했는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폭설보다는 강풍에 의한 동서 활주로이기 때문에 측풍에 의한 어떤 그 결항이었는데 이런 불편점들이 저도 한번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한 2시간 미리 갔었는데 지각했어요. 지각. 네. 그래서 한두 시간 이런 연발차기 뭐 다반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이런 점에서 절대 이게 공항이 이제 제주공항으로서 어떤 그 대안은 제2공항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포화라는 말씀이시고 혹시 뭐 강 의원님 붙이실 말씀이십니까? 저도 이제 포하고요. 그 활주로 뭐 초과에 따르고 그 다음에 그냥 기상, 그다음 윈드시어,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복행,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 공항을 이용하다 보면 빈변한 출도착 지연들을 우리가 뭐 거의 공항 가면 그게 거의 느낍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제2공항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그 제주공항으로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애월하고 제주 시내의 원도 심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 네. 특히 서귀포 지역, 그다음 특히 이제 서부 지역, 네네. 서부 지역은 계속 이제 고령화되고 예, 농어촌 그 어떤 인구 소멸 지역으로 동부 지역 말씀하시는 동부 지역입니다. 예, 네, 동부 네. 지역. 그렇게 돼서 좀 그쪽에 어려움이 많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이제 제2공항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 사실 그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윈드시어 즉 측풍 때문에 결항이 잦다. 이 얘기는 저건 상당히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결항률이 우리가 한 1% 내외로 아주 미미할 겁니다. 이걸 위해서 공항을 지어야 된다는 논리가 이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그 다시 하나 한번 점검해야 될 물어보면 것이고. 결항률이 1% 미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김포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비해서 다른 비슷한 공항에 수준입니까? 비해서 자꾸 국토부에서는 제주공항이 결항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보아지고요. 1%는 전혀 안 되고요. 1% 전혀 안 되죠. 0. 몇 %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1%는 100대 한 대인데. 네네네. 네. 또 이제 엄청난 거지.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그 남북 활주로가 없어서 윈드시어 때문에 우리가 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또한 현 공항을 좀 다시 재이용할 수 없느냐, 이용할 수 없다라고 국토부에서는 자주 강변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 공항공사에서 2단계 단기 확충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걸 지금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그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항공사에서 은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공항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미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자료도 공개되어지면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공항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미 다 나와 있지만 안 하고 단기 있다는 1단계 계획, 단기 2단계 계획이 있었고 단기 조금 보충하면 네네. 단기 2단계 계획은 원래 항공 수요 3,940만까지 소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3,970만 회가 육박하는 거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항공의 확장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그 ADPI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전 세계 3대 공항 설계 그 감리업체 중에 하나고 전 세계 700개 공항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회사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인천 영남권 여기에 다 관여했던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전문가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바람 때문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해가지고 구체적인 증거 데이터가 나온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느낌만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비행기 자주 결항이나 지연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2019년에 제일 많이 왔을 때가 2019년인데 그때도 많이 개선됐어요. 제가 사실은 서울에 한 달에 한 2번씩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렇게 뭐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장된 거고 터미널이 이제 불편한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제주공항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이제 짐도 많고 단체로 일시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터미널 규모가 국제선 규격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제2공항 설계는 국제선 규모에 맞춰가지고 1인당 면적이 21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네. 근데 현 공항은 지금 1인당 면적이 9.4제곱미터입니다. 반도 안 되네요. 반도 안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국내선에는 없는 면세점까지 대형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좁은 겁니다. 당연히 터미널은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되는데 계속 땜질식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네. 그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두 분 의견이 완전 다른데 일단 반대쪽에서는 지금 데이터가 없지 않냐, 측면풍이 영향을 받아서 뭐 지금 결항률이 높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뭐 지난 그 폭설 때 결항 사태가 3번인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관광객들이 막 그 대합실에서 밤을 새우고 뭐 방송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때랑 이번에 그 설날 때문에 전에 했어요. 그때 3번인가 말씀하신. 했는데 예. 그러한 현상들이 그 강풍, 측풍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결항이 됐고 그러한 사태를 겪던 관광객이 과연 다시 제주도에 오고 싶겠는가? 그런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제주 공항이
안고 있는 제주 시내의 어떤 뭐 환경 문제, 교통 문제, 뭐 오폐수 문제, 뭐 소음 문제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이 제주시로 집중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주공항이 안고 있는 도심에 이제 끼어 있어서 안고 네. 있는 이런 문제도 또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뭐 한림, 애월 쪽 서쪽 저 주민들이 뭐 제주공항, 제2공항이 생기면 거기까지 비행기 타러 어떻게 멀리 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제주공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제주공항이 또 한가로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가 더 좋아진다, 수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궁금한 건 성산 쪽은 좀 이렇게 개발해서 소외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공항이 생겨서 예를 들면 지금 현 제주공항에 대한 이용의 불편을 주민들이 많이 겪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공항을 이용하기에. 지금 현 공항 자체가 포화 상태이니까 그러한 불편은 그런 것보다 뭐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항도 지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문제가 없다. 없죠. 예. 네, 네. 혹시 또 뭐 편하게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네. 예, 아까 우리 그 박찬식 대표님께서 이제 ADPI 그 용역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쨌든 그 제주 공항인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 수준의 그 용역 보고입니다. 네. 그 김해 공항 같은 경우는 그 용역 비용이 19억 2천입니다. 그리고 제주 공항 같은 경우는 1억 2,500 정도의 예산으로 그 용역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ADPI의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은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면요. 네. 일단은 그 김해신공항 관련 용역은 수많은 후보지를 놓고 네. 집안 조사까지 다 해가면서 검토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이번에 ADPI 우리 제주와 관련해서 맡긴 거는 딱 현공항에 대한 검토만 해달라. 요거니까 당연히 비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택도 없는 얘기를 한다.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고 제주공항도 이미 90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물론 이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 해보라고 하면 되죠. 네네. 이게 만약에 정말 가능하냐, 정말 가능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일단 ADPI 용역은 여기서 뭐 논의할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정도로 이 하고. 정도만 하죠. 뭐. 예, 거기 우선은 이용객 증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항공수혜처 포화 이용객 증가 이걸 지금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 국토부가 아까 말씀하신 3,970만 명 예. 이게 지금 2050년 기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예, 건가요? 그 최대 수요입니다. 2050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 뭐 찬성하시는 쪽에선 국토부가 예상하고 있는 3,970만까지 항공 수요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 뭐 수치에 관련한 이런 문제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공항을 만들 때 이게 지금 근거가 되니까. 그런 것은 과거 우리 박찬식 대표께서 이제 토론회 계속 하셨는데 국토부하고 검토위원회인가 구성해서 토론회를 할 때 이게 뭐 13번씩 토론회하면서 다 거쳤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객 증가는 이용객 관련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는 게 2015년 입지가 발표될 때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 그다음 기본 계획안, 지금 발표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제시됐던 국토부의 안, 그리고 기본 계획안이 수치가 다 달라요. 네. 이건 뭐냐면 수치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검증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치가 조작됐다라고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수치가 부풀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3,970만 정도죠. 네. 근데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나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은 4,500만, 4,100만, 3,900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3,970만.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 현재 3,150
55만, 약 3,200만 명 정도의 수용 능력을 갖춘 공항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터미널 구조 개선 문제라든지 아니면 2단계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800만 원 더 수용하면 되는데 이게 6조 6,700억까지 투자를 하고 또한 제주공항보다 더 큰 공항을 건설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여전히 2021년 반려사유에 대한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려사유에 대해서 국책 연구기관은 반려사유 그대로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 입지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입지를 변경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지 않으면 이 공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자기 책임이 없다. 이제는 제주도에서 알아서 해라. 제주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대단히 무책임하게 이게 국책 사업이라고 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이 갈등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이걸 나몰라라 하고 불구경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전 정말 심각한 좀 문제가 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럼 잠깐 이제 수요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찬성 쪽에서 더 이상은 이쪽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금의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완 가능한 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그 박 의원님 말씀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 위원장님은 위험 때문에 공항을 새로 옮겨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박 의원님은 옮기면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강 의원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옮기면 이연해진다. 그건 아니 현재의 공항이 제2공항 조류 충돌 현재의 문제에서. 건설대로 놔두면 조류 충돌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공항보다 최고 8배, 8.3배 이상 위험하고 그것도 4월부터 6월까지만 조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약 한 20건 정도의 조류 충돌 사고가 납니다. 인천이나 김포에서. 근데 거기에보다도 최고 4.96배가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 그렇게 지금 국책연구기관 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게 환경평가원입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그런 보고서를 환경부로 제출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보완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면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뭐 조류 충돌이 인천공항이 한 20건이라면 4.96배면 제주는 한 100건이 날 거다 이런 말인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 그것도 심각한 그 문제가 있는 건 4월부터 6월까지밖에 보안 용역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겨울철 나머지 철새는 안 9개월 했다. 겨울철새라든지 네. 겨울철새나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네. 예, 뭐 우려되는 상황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류의 문제라든가 서식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요즘 이제 어떤 유도 기술이라든가 네. 서식지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 어쨌든 승골 부분입니다. 승골 밑으로 깔려 있는 용암동굴이 지표면하고 근접해 있느냐, 깊이 있느냐 이거는 근접해 있으면 어떤 공항 건설의 어떤 그 안전 문제도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시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좋은 지적하고 조류, 계세요. 예, 네네. 조류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요즘 기술로서는 충분히 조금 한 80% 정도 수준은 좀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류보다는 있습니다. 숨골이 문제가 된다면 될 것이다. 네. 제가 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숨골이나 동굴 문제도 과거에 쭉 거론돼 왔던 것이고 그 또 그 어떤 그 조사 과정 여러 걸 다 거치면서 전문 기관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 뭐 지나간 얘기다. 그리고 철새 조류 충돌 문제도 쭉 있어 왔던 것인데 요즘 와서 뭐 또 새로운 뭐 이런 뭐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조건부 뭐 어떤 이런 조항을 잘 이행하면 이 범주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입지 선정을 할 때
조류 충돌 문제나 그다음에 동굴 숨골 문제를 평가 항목에 넣어서 네.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아까 지금 숨골 동굴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그 집안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타에서 제주도 사타에서는 집안 조사를 하지 않고 그 용역비를 반납해 버렸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영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는 집안 조사만 별건으로 책이 한 건입니다. 그 사전 타당성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네네. 계획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조류 철새 도래지 같은 경우는 거기 다 평가 항목에 들어 있었어요. 네. 그게 물론 좀 이름은 이상합니다. 이동성 장애물이라고. 그러니까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무슨 천연기념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성 장애물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 입지 선정할 때 평가 항목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집안 조사도 매겼고요. 네. 근데 제주도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전혀 안 된 채로 지금 넘어와 버린 그 입지를 선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산에 이게 검증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네. 그걸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이제 입지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네. 평가 항목에 이런 동굴 숨골 문제나 조류 충돌 문제 같은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늦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 와서야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시 환경 영향 평가로 조건부로 넘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 가서 이 문제 가지고 정말 몇 년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조류 충돌 문제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8km 안에는 원래 조류구역을 둘 수 없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법령으로. 그런데 지금 8km 안에 조류 철새 도래지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쪽은 근데 지금 많죠. 네. 지금 환경영향 평가에 나온 거 보면 육상 조류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유인하겠다라는 대책이 있어요. 네. 근데 해상 조류 그 철새 도래지 부분에 있는 철새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위험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위험성이 낮다라고 평가한 부분의 그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제 엉터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때 환경영향 평가로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설계하고 환경영향 평가하고 무수한 예산을 낭비해야 되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 가서 그 문제 가지고 또 제주도 안에서 무수한 논쟁을 벌여야 될 겁니다. 네. 저는 또 하나 우리 강상수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국토부가 제주도를 얼마나 우습게 하냐면 숨골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골이 뭡니까 하니까 처음에 8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가 시민조사단들이 조사를 해서 180여 개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나중에 드론을 띄워서 150여 개를 찾아내요. 그래서 숨골이 뭡니까 했더니 송아지가 빠져야 숨골이래요. 커야 된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숨골에 대한 그러면 정의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과연 이 집안에 본인이 처음에 8개밖에 없었는데 153개 드론 띄워서 찾아냈으면 이게 여기 집안이 어떻게 됐구나 집안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렇게 해서 지금 6조 7천억에 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주도를 우습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계획은 정말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또 숨골 문제는 좀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일단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숨골은 지금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 숨골 보면 그다음 과수원 일대에 지금 많이 분포돼 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우리 화학 비료라든가 아니면 농약을 살포하면 비가 오면 다 쏠려서 글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숨골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뭐 공항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숨골이 더 오염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그 숨골을 네. 진짜 이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지하에 있는 용암동굴이 어느 위치이고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해서 이게 어떤 좀 이건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조류 충돌 문제는 이제 괜찮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는데 숨골은 같이 좀 조사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굴을 이후에 숨골도 이제 우리 쪽에 이렇게 보면 그 공항 정도의 어떤 그 고도에 네. 보면 그 뭐 중상하를 개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숨골을 막 메어버려요. 그 개간하는 그 농지로 개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메고 하는데
그 숨골이 제주도는 전역에 어디든지 다 숨골입니다. 사실은 제주공항도 활주로를 걷어내면 다 그 숨골이 다 있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숨골이 그 지하수로서 이런 기능보다는 또 해안으로 바로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정밀하게 어떻게 뭐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알겠죠. 일단 조사를 하는 것은 다 동일하시니까 그죠? 이 부분은 그럼 뭐 그동안 조사를 개발 사업으로 숨골들이 많이 막히면서 사실은 과거에 없었던 홍수나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하 수위도 내려가고 있고. 근데 지금 165만 평에 있는 숨골을 메워버린다는 거니까 이제 그게 규모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 되는 거고. 또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동굴 문제인데 이번에 지반 조사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반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43개 공을 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지반 조사 보고서를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말 동굴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동굴로 의심되는 지형이 지반 조사에 나타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활주로 북서쪽인데 거기를 이제 그 절상토하기 위해서 윗부분을 그 기존의 활주로 표고보다 높은 지점을 이제 절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딱 걸리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동굴로 지질 화산학점으로 관점에서 보면 동굴이 아닐 수 없는 굉장히 큰 높이가 9.6m에 해당하는 네. 그런 그 지형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 지반 조사에서는 클링커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그 우리가 화산 쪽을 보면 이렇게 여기는 파호유 영업이라고 해서 쭉 이제 죽처럼 밀고 나가고 이제 한 겹 한 겹 이렇게 그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번 오름이 폭발할 때 한 20m 정도 높이가 되는데 그게 켜켜이 이런 식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사실은 클린커층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클린커층 이제 좀 약간 부스러진 거죠. 송이 같은 거. 그 층이 이제 한 9m 정도, 9.6m 최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질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어서 이거는 분명히 동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그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강 의원도 그렇고 동굴 조사는 같이 한번 해보자 숨골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이후에 좀 처음에 그 공항이 뭐 이제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름도 뭐 깎게 된다든가 동굴이 있다든가 막 이런 문제가 처음에 많이 대두됐었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계속 뭐 토론회에서 뭐 거치면서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환경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보완 조치가 2번 있었고 반려까지 하면 3번째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삼스럽게 지금 꺼낼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고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숨골은 어쨌든 뭐 그 제2공항 계획 지형 안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153개가 이제 합동조사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인공 숨골이라고 하는 게 한 114곳, 그다음 자연 숨골이 39곳으로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그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1개소. 네. 그럼 이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숨골에 대해서는 이게 뭐 활주로 그 구역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뭐 큰 동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뭐 끝으로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충분히 조금 못했겠지만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경청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선 반대쪽에선 이게 좀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지금 주민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한쪽에선 충분히 의견 수렴했지 않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경청의 과정 그리고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 짧게 그냥 의견들 말씀해 주시고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실 분이.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그 법령에 의해서 그 국토부가 제주도지사의 의견을 묻게 돼 있고 도지사는 또 주민 의견을 묻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로서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2공항을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다른 대안을 강구할 거냐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의 어떤 적정한 수용 능력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거고 네. 이거는 뭐 아까 국책사업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국책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 이상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고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결정 못하고 환경영향평가로 단계로 넘어가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제주도 내의 갈등, 우리 도민들끼리의 갈등으로 제주도가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소모되고 낭비되는 이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지금 결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큰 도민들의 결정을 바꿔 넘어가야 된다. 사실 국토부도 실제로 제주도민의 동의와 지지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고 네. TV 토론에서도 나와서 얘기했고 도의회하고 여기 당사자 사인까지 했던 당사자가 여기 와 계신데 그 합의까지 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 한마디로 제2공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도민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지만 기피 시설이 아닌 국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모든 사업들이 국책 사업들이 주민 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도민들이 뭐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아닌 공항이라는 시설에 대해서 단순히 하자 말자로 이렇게 결정하는 사안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뭐 거의 비등한 찬반 때문에 도민은 확연하게 둘로 나누기만 했고 네. 갈등만 조장이 됐다. 그런 이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도 그 원희룡 지사가 장관이 지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희룡 지사가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그 받아와라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으로서 원희룡 장관도 이거는 불필요하다 하지 않겠다. 이제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하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이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건 도민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근데 저도 우리 오병관 위원장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네. 그 주민투표라는 거는 이게 뭐 함부로 해서도 안 되거든요. 이제 어떤 아까 오병관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민들이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네. 어떤 충분히 경청회든 공청회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환경영향 평가가 넘어오면 도의회가 잘 평가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네. 왜 주민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수많은 토론의 현장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생방송 토론도 했었고요. 4시간 집중 토론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도와 의회와 국토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도민이 동의와 지지를 얻어서 이 사업은 진행하겠다. 절대 일방적 강행은 없다. 그리고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리고 환경부와 부동의했을 때 이 사업은 접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 아마 강 의원님 의회에 가면 그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제가 녹취를 해놨습니다. 해서 다 넘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와 의회와 국토부가 합의를 해서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주민투표법을 준용해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도도 참여를 했고 도가 추천한 여론조사기관, 의회가 추천한 여론조사기관을 두고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유력 언론인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언론사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그때 그 고마움은 제가 나중에 다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환경부에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정리가 됐으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이 사업은 보완 가능한지 용역부터 하겠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해서 보완 가능 용역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여전히 국책연구기관에 문제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건부 협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미 합의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도 뒤집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도민 결정권,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라도 주민 투표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은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주민투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오늘 토론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20여 년 전에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중국의 개발 붐이 불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농사 짓던 땅을 뺏겨도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2공항을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아마 우리 도민분들은 이 사업이 이렇게 조용히 추진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소 소란하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추진을 바랄 텐데요. 정치가 그리고 도정이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토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